한겨울 새벽 군산시장 골목. 집에서 쫓겨난 13살 소녀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연 건 작은 김치찌개집의 노인이었죠. 버려진 아이와 외로운 노인, 두 사람의 기막힌 인연이 시작됩니다. 전북 군산의 한겨울, 바람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골목 구석구석을 파고들며 지나는 사람들의 뺨을 매섭게 에었다.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언제 눈이 내릴지 모를 만큼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13살 준호는 낡아 빠진 운동화를 신은 채 시장 입구에 서 있었다. 운동화 밑창은 이미 구멍이 뚫려 있어서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그대로 발바닥으로 전해져 왔다. 양말마저 구멍이 나 있어 발가락이 시려웠다. 준호는 두 손을 호호 불어가며 주머니 속에 깊숙이 넣었지만 그 안에는 동전 몇 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전의 일이 아직도 생생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더니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준호야, 이리 와봐.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고 쉬어 있었다. 준호는 방에서 숙제하던 연필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다. 아빠, 왜요? 앉아. 준호는 아버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초점이 없어 보였다. 준호야, 아빠가 더 이상 널 키울 수 없을 것 같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주먹으로 이마를 짚었다. 공장에서 잘렸다. 이번 달부터 월급이 안 나온다는 거야. 집세도 밀렸고 전기세, 가스비 다 밀렸어.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아버지는 혼자서 준호를 키우려고 애썼다. 공장에서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일용직 일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버지는 점점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늦어졌다. 아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할 것 같다. 아버지의 말에 준호는 귀를 의심했다.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 아빠도 이제 한계야. 미안하다, 준호야.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준호를 밖으로 내보낸 후 현관문을 걸어 잠가버렸다. 준호는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아빠! 아빠! 문 열어주세요! 아빠!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복도에서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준호는 그날 밤을 집 앞 복도에서 보냈다. 아파트 복도는 바람이 그대로 들어와 춥기는 집 안과 마찬가지였다. 준호는 계단 모서리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추위를 피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고 준호의 몸은 가늘게 떨렸다. 새벽 5시쯤 같은 층에 살던 김씨 할머니가 새벽 운동을 나가려다 준호를 발견했다. 어머, 준호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할머니, 준호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씨 할머니는 준호를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무슨 일이야, 준호야?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준호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할머니에게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참 안 됐구나. 하지만 준호야, 할머니가 계속 도와줄 수는 없단다. 할머니도 혼자 살기 힘들거든. 할머니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준호에게 건네주었다. 이걸로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동안 아버지를 찾아보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준호는 할머니의 돈을 받기가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괜찮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혼자서는 안 돼. 알겠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다. 친척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연락이 끊어졌고 학교 친구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할머니 집에서 나온 준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혹시나 해서 집문고리를 돌려봤지만 여전히 잠겨 있었다. 준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갈 곳이 없었다. 학교에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일렀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없었다. 결국 준호는 시장 쪽으로 걸어갔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나마 덜 외로울 것 같았다. 군산중앙시장은 아침 일찍부터 활기찬 곳이었다. 상인들은 하나둘씩 가게를 열고 상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생선 가게에서는 싱싱한 생선들이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채소 가게에서는 아침 일찍 가져온 신선한 야채들을 물에 씻어 진열하고 있었다. 준호는 시장 입구에서 이런 모습들을 멀찍이 바라보았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준호는 굶주린 배를 움켜쥔 채 학교에 갔다. 학교에서의 하루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친구들은 준호의 상황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준호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자꾸만 앞으로의 이 일이 걱정되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잘 것인지, 내일은 무엇을 먹을지,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나서는 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집으로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시장에만 있을 수도 없었다.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게 되었다. 혹시나 해서 자신이 살던 집 앞을 지나갔다. 그런데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일까? 준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빠, 하지만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비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가구들이 모두 사라졌고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도 없었다. 아, 넌 여기 살던 애구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다. 아저씨, 우리 가구들은 어디 갔어요? 임대료를 몇 달째 안 내서 강제 퇴거됐어. 가구들은 다 압류됐고, 준호의 머리가 하얘졌다. 그럼 우리 아빠는요? 모르겠네. 연락도 안 되고. 너는 어디 있었어?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집이 없어진 것이다. 준호는 13살의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세상에 홀로 던져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김씨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찜질방과 PC방했어. 며칠을 보낸 후 돈이 떨어지면 빈상가, 구석이나 공용 화장실에서 추위를 피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어머니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힘들 때는 하늘의 별을 봐. 별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거든. 너도 그런 사람이 되렴.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직은 어리지만 언젠가는 스스로 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고 있었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새벽 5시 30분, 시장 골목 끝에 위치한 작은 김치찌개 집에 간판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67세의 박분자 할머니는 어김없이 이른 시간부터 하루를 시작했다. 4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그녀에게는 새벽 준비가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할머니는 무거운 철문을 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 때문에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홀로 지내온 긴 세월 탓에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깊은 주름과 함께 굳어진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가게 문을 열자 문 앞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버려진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이였다. 어머, 이게 뭐야?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이는 낡은 이불 한 장에 몸을 감싸고 문 앞 계단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온몸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봐도 안쓰러웠다. 애야, 이 추운 새벽에 여기서 뭐하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준호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듯 눈을 비비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할머니는 준호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몸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의 눈빛에는 꾸짖음이 아닌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감기 걸리겠어.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준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이고, 손이 이렇게 차가우면 어떡해. 빨리 들어와. 준호는 할머니를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식당 안은 밖에보다는 따뜻했지만 아직 난방을 켜지 않아서 여전히 쌀쌀했다. 할머니는 서둘러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여기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준호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할머니는 준비해둔 보리차를 끓여 준호 앞에 놓았다. 마셔봐. 몸이 좀 따뜻해질 거야. 준호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조심스럽게 차를 마셨다. 따뜻한 보리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니 얼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기분이었다. 고맙습니다. 준호의 작은 목소리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넌 누구니? 이 동네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름은 준호예요. 준호라. 좋은 이름이네. 근데 준호야, 새벽에 혼자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준호는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게 할머니는 준호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배고프지? 아침 먹어야지.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계란과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을 꺼냈다. 가스레인지에 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른 후 김치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김치가 볶아지는 냄새가 식당 안에 퍼지자 준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많이 배고팠구나. 할머니는 김치볶음밥 위에 계란 하나를 올려 준호 앞에 내놓았다. 먹어봐. 할머니가 만든 거니까 맛있을 거야.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선뜻 먹지 못했다. 저 돈이 없어요. 돈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먹어. 배고픈 아이 앞에 두고 돈 얘기부터 하는 어른이 어디 있니?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고마움을 느꼈다. 김치볶음밥은 정말 맛있었다. 김치의 신맛과 밥이 잘 어우러져 있었고 계란의 고소함이 더해져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더 먹고 싶으면 더 줄 테니까 말해. 준호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는 기분이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터라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준호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얼마나 굶었으면 이렇게 급하게 먹을까 싶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네. 준호가 밥을 다 먹을 즈음 식당 문이 열리며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분자 씨, 오늘도 일찍 문 열었네. 단골 손님인 택시기사 김 씨였다. 새벽부터 일하는 그는 이곳의 첫 번째 손님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서 오세요. 아침 식사하러 오셨어요? 그럼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그런데 저 아이는 누구예요? 김 씨가 준호를 보며 물었다. 아, 이 아이는 할머니는 준호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동네 아이예요. 아침 먹고 가는 길이에요. 아, 그렇구나. 안녕, 꼬마야. 준호는 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김 씨에게 김치찌개를 내주고 준호에게 다가갔다. 준호야, 학교는 안 가니? 가야죠. 그런데 그런데 뭐? 준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니?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준호는 용기를 내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실직한 것부터 시작해서 집이 압류된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는 준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참 안 됐구나. 준호야, 할머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어.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학교는 가야지. 공부는 해야 하니까. 그런데 오늘 밤에는 어디서 자야 할지.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다. 자신도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어린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준호야, 할머니가 당장 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 하지만 며칠 동안은 할머니 집에서 지낼 수 있어. 정말요? 그래. 대신 조건이 있어. 학교는 꼭 가야 하고, 할머니 가게 일도 조금씩 도와줘야 해.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막했던 상황에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다니 정말 고마웠다. 그럼 오늘부터 할머니랑 같이 지내자. 대신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해. 네, 할머니.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리며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다. 분자 씨, 아침 먹으러 왔어요. 단골 손님인 건설 현장 인부 이 씨였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주세요. 할머니는 바쁘게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다. 준호는 할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준호야, 시간 됐으니까 학교 가야지. 네. 그런데 할머니, 저녁에는 언제 와야 돼요? 학교 끝나면 바로 와. 할머니가 저녁 준비해 둘게. 고맙습니다, 할머니. 준호는 인사를 하고 학교로 향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마음으로 학교에 갈 수 있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학교에서의 하루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달랐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잘 되었고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준호야, 오늘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인다. 같은 반 친구 민수가 말했다. 아, 그래? 응. 어제까지만 해도 좀 우울해 보였는데 오늘은 표정이 밝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로 기분이 좋았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수업이 끝나고 준호는 서둘러 시장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가게 일도 도와드려야 했다. 김치찌개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준호야, 왔구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일단 저기 앉아 있어. 손님들 다 보내고 얘기하자. 준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할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점심시간이어서 손님들이 제법 많았다. 할머니는 혼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고 서빙까지 다 해야 했다.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나요? 그럼 물통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저기 테이블에 물이 떨어졌어. 예. 준호는 물통을 들고 테이블로 가서 손님들에게 물을 따라 드렸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아이고, 이 꼬마 참 착하네. 손님 중 한 명이 준호를 보며 말했다. 할머니 손자인가?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머, 기특하네. 요즘 이런 아이가 어디 있어? 손님의 칭찬에 준호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할머니와 준호는 함께 뒷정리를 했다. 준호야, 고마워. 내가 도와주니까 일이 훨씬 수월하네. 별거 아니에요. 저야말로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서로 도우며 살자. 혼자서는 힘든 일도 둘이면 할 수 있으니까. 할머니는 준호에게 간단한 오후 간식을 주었다. 호떡과 따뜻한 우유였다. 이거 먹고 좀 쉬어. 저녁 시간 되면 또 바빠질 거야. 네, 할머니. 준호는 호떡을 먹으며 행복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감사하게 느껴졌다. 저녁 시간이 되자 다시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준호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할머니를 도왔다. 물을 따라 드리고 빈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일까지 척척 해냈다. 분짜 씨, 이 아이 누구예요? 정말 부지런하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물었다. 이 아이는 제가 잠깐 돌봐주고 있는 아이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기특한 아이네요.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다. 영업이 끝나고 할머니와 준호는 함께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 집은 식당 위층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좁지만 우리 둘이 지내기에는 충분해. 너는 저기 요 깔고 자면 돼. 할머니는 준호를 위해 이불과 요를 깔아주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괜찮아. 우리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자.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준호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실까? 그리고 돌아오신다면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안했다. 할머니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으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는 어느새 할머니의 식당 일을 돕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아침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식당으로 와서 할머니를 도왔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일들도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해낼 수 있었다. 준호야, 3번 테이블에 물 좀 가져다 줘. 네, 할머니. 준호는 물병을 들고 테이블로 향했다. 손님들도 이제 준호에게 익숙해져서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 준호 또 왔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준호는 밝게 인사하며 물을 따라 드렸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식당을 찾아왔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준호라는 아이가 여기 있나요? 할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성을 경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누구시길래 준호를 찾으시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저는 군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온 김정수라고 합니다. 남성은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준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자신의 이름이 불려서 나왔다. 저를 찾으세요? 네. 이준호 군이 맞나요?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친구요? 준호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다. 담임 선생님께서 준호 군이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나온 겁니다. 할머니는 김정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물론 아이를 제대로 보호받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이겠지만 준호와 함께 지낸 일주일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준호야, 선생님과 얘기 좀 해보자. 김정수는 준호와 할머니를 테이블에 앉게 하고 준호의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았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집을 나가신 거죠? 일주일 전이요. 그 이후로 연락은 없었고요? 네, 현재는 여기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건가요? 네. 할머니가 도와주고 계세요. 김정수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께서는 준호를 언제까지 돌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면 혼자 살아가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아이를 계속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준호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저도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 아이가 갈 곳이 없다면 최대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버지를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저희 기관에서도 아버지 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정수는 명함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네주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나 준호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가 떠나고 나자 식당 안은 조용해졌다. 할머니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준호야, 미안해. 할머니가 더 도와주고 싶은데.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내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할머니는 준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아이가 자신을 진심으로 따라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 우리 함께 힘내보자. 아버지도 찾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자. 그날 저녁 할머니는 준호를 위해 특별히 잡채를 만들어 주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는 거 해줄게. 와, 잡채다. 할머니, 감사해요. 준호는 정말 맛있게 잡채를 먹었다. 할머니의 잡채는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내가 40년 넘게 요리해온 비법이 있거든. 나중에 너도 알려줄게. 정말요?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그래, 남자도 요리할 줄 알아야 해. 나중에 혼자 살게 되더라도 굶지 않으려면 말이야. 그때 준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할머니, 저 정말 혼자 살게 될까요? 할머니는 준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그런 걱정하지 마. 아버지도 찾을 거고,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계속 저와 함께 있어 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우리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며칠 후 할머니와 준호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 시장 상인회에서 할머니의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다. 분자 씨,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준호 학용품이랑 옷 좀 사줄게.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박 씨가 말했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뭘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시장이 하나의 가족 아닌가?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할머니는 감동받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언제 이 은혜를 갚을지. 은혜는 무슨? 우리 서로 어려울 때 도우며 살자는 거죠. 그날 오후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으로 준호는 새 운동화와 겨울옷을 살 수 있었다. 구멍난 운동화 대신 새 운동화를 신고 따뜻한 패딩 점퍼를 입은 준호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할머니, 저 꿈만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다니. 그래,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단다. 내가 나중에 커서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렴. 네, 할머니. 저도 나중에 꼭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그날 밤 할머니와 준호는 함께 TV를 보며 대화를 나눴다. 할머니는 왜 혼자 사세요? 가족은 안 계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도 예전에는 가족이 있었어. 남편과 아들이 있었지. 그럼 지금은 어디 계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은 할머니를 떠났어. 준호는 할머니의 표정이 슬퍼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할머니도 저처럼 혼자가 되신 거네요. 그래. 그래서 내 마음을 더 잘 아는 것 같아.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잖아요.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맞아. 이제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면 돼.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식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분자야 있어.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누구세요? 나야, 영수. 할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영수는 할머니의 아들 이름이었다. 설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정말로 할머니의 아들 영수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초라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고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다. 엄마, 나야. 영수야, 너 왜 이 시간에? 엄마, 돈 좀 빌려줘. 급한 일이 생겼어.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돈 얘기부터 하는 것이 마음 아팠다. 영수야, 너 또 도박한 거 아니지? 아니야, 엄마. 진짜 급한 일이라고. 준호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가족 간의 일에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영수야,
엄마도 돈이 없어. 이 식당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엄마, 제발 이번만 도와줘.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벌써 몇 번째 마지막인지. 영수야, 엄마는 이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해. 엄마가 나를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야. 영수는 화가 난 표정으로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그때 구석에 있던 준호를 발견했다. 엄마, 저 아이는 누구야? 아, 그 아이는 설마 엄마가 저런 애를 돌봐주느라 나한테 돈을 안 주는 거야? 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준호는 무서워서 몸을 더욱 웅크렸다. 영수야, 목소리 낮춰. 아이가 무서워해. 엄마, 남의 애 돌볼 여유가 있으면 친아들 좀 도와줘.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상처받았다. 영수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뭐가 안 돼? 내가 엄마 친아들 아니야? 그때 준호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다.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거면 제가 나갈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준호를 막았다. 준호야, 안 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하지만 준호야, 내 방으로 들어가 있어. 할머니가 해결할게. 준호는 마음이 아팠지만 할머니의 말에 따라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아들과 마주 앉았다. 영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돈만 빌려주면 돼. 다른 얘기는 하지 마. 영수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엄마가 속상하면 뭐해? 나도 힘들어. 할머니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났다. 이렇게 망가진 아들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 영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라. 도박도 그만하고 술도 끊어라. 엄마, 그런 얘기 말고 돈만 빌려줘. 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지갑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꺼내 아들에게 줬다. 이게 전부야. 더는 없어. 영수는 돈을 받아들고는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준호는 조용히 나와서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준호야. 할머니, 제가 있어서 더 힘드신 거죠? 아니야. 준호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더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더 외로웠을 거야. 준호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우리 계속 함께해요. 할머니는 준호를 안으며 따뜻함을 느꼈다.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자신에게 주는 위로와 사랑은 진짜였다. 고마워. 준호야. 할머니도 너와 함께해서 행복해. 그날 밤 할머니와 준호는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와 준호가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흘렀다. 어느새 겨울이 깊어져 시장 골목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었지만 김치찌개 집만은 늘 따뜻했다. 준호는 이제 완전히 할머니의 생활 리듬에 맞춰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 6시 할머니가 일어나면 준호도 함께 일어났다. 할머니가 식당 준비를 하는 동안 준호는 간단한 청소를 도맡아 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할머니만큼 능숙해졌다. 준호야, 오늘은 김치가 좀 쉬어진 것 같으니까 새로 담가야겠어. 네, 할머니.
제가 배추 씻어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너 없으면 할머니 혼자 어떻게 했을까 싶다. 준호는 할머니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다. 그런데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다. 식당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온 것이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분자 어르신 맞으신가요? 할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여자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군산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이미경 주임입니다. 이준호 군 때문에 왔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긴장했다. 준호 때문에요? 무슨 일인데요? 이미경 주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준호 군의 사례를 저희 시청으로 이관했습니다. 현재 보호자 없이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 정식 보호 조치가 필요해서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식 보호 조치요? 네. 일단 임시보호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준호가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께서 정식 위탁부모가 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절차를 밟아볼 수 있습니다만. 이미경 주임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 나이를 고려할 때 위탁부모 자격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보호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어르신을 만날 수 있고요. 준호는 이 대화를 들으며 눈물이 맺혔다. 드디어 할머니와 헤어져야 하는 때가 온 것일까.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내 마음은 알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어서. 그럼 정식 위탁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머니가 물었다. 이미경 주임은 서류를 뒤적였다. 일단 신체검사, 정신건강검사, 경제능력 조사 등 여러 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받으셔야 하고요. 나이 제한은 없나요? 명시된 나이 제한은 없지만 실제로는 65세 이상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67세였다. 하지만 한번 신청해 보시겠어요?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면 가능할지도 모르니까요.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다. 과연 자신이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 할머니, 저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널 보내고 싶겠니? 하지만 할머니도 힘드실 텐데. 힘든 게 뭐가 중요해? 우리 가족이 되자고 했잖아. 이미경 주임은 이런 할머니와 준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다. 어르신, 정말 준호를 키우고 싶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류 준비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도 이 일 한 지 10년 됐는데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다. 감사합니다. 꼭 해보겠습니다. 이미경 주임이 떠난 후 할머니와 준호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준호야, 미안해.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고마워, 준호야. 할머니도 최선을 다해볼게. 그날부터 할머니는 위탁부모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건강검진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고 교육도 받아야 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 없나요? 준호야, 내가 착하게 학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할머니한테 가장 큰 도움이야. 네, 알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준호의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다. 준호야, 식당 문이 벌컥 열리더니 준호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한 달여 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야위어 보였다. 아빠, 준호는 아버지를 보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다. 준호야, 아빠가 왔어. 아버지는 준호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준호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준호야, 왜 그러니? 아빠는 저를 버렸잖아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준호 아버지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 네. 할머니께서 준호를 돌봐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깊게 인사했다. 괜찮습니다.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할머니, 이제 준호를 데려가도 될까요? 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당황했다. 그리고 준호는 더욱 당황했다. 아빠,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뭐라고? 준호야, 아빠가 너를 데리러 왔잖아. 아빠는 저를 버렸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야, 그건 아빠가 잠깐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이제 다시 일자리도 구했고, 새로운 집도 구했어. 정말요? 그래, 정말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준호가 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맞는 일이겠지만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며 정이 깊게 들었다. 준호야, 내가 결정해.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 내가 아빠와 함께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준호는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는 분명 자신을 버렸다. 하지만 그래도 친아버지였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을 진짜 가족처럼 대해 주었다. 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준호야, 뭘 그렇게 고민해. 아빠가 내 친아버지야. 아빠, 잠깐만요. 할머니께서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준호는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할머니가 어떻게 자신을 받아들여 주었는지, 시장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말했다. 아버지는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웠다. 자신이 아이를 버린 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준호를 도와준 것이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괜찮습니다. 준호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준호를 데려가도 될까요? 이제 제대로 된 집도 있고 일도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준호는 눈물이 났다. 아버지도 보고 싶었고 할머니와도 헤어지기 싫었다. 아빠, 저 할머니와 더 같이 있어도 돼요? 뭐라고?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해요.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시거든요. 아버지는 당황했다. 준호야, 할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아빠는 저를 버렸잖아요. 할머니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준호의 말에 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다. 그때 할머니가 나섰다. 준호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준호가 원할 때까지만 더 저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 대신 아버지께서는 자주 와서 준호를 만나주시고요. 그럼 준호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그건 준호가 결정할 문제 아닐까요? 아버지는 고민했다. 솔직히 자신도 아직 완전히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일자리는 구했지만 아직 불안정했고 집도 원룸이라 아이가 살기에는 좁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준호가 원할 때까지만.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 대신 아버지께서 자주 와서 준호를 만나 주셔야 해요.
준호도 아버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간 후 할머니와 준호는 대화를 나눴다. 준호야, 정말 괜찮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 할머니, 저는 지금이 좋아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야. 언젠가는 함께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건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할머니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준호야. 할머니도 너와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다음 날부터 준호의 아버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식당에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아빠, 오늘은 뭐 하고 지내셨어요? 공장에서 일했지. 너는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수학 시험에서 90점 맞았어요. 정말, 우리 준호 정말 똑똑하네. 아버지는 준호가 밝아진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한 달 전에 힘들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이렇게 밝아진 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준호는 원래 밝은 아이예요. 저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없었던 걸 할머니께서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준호 아버지의 말에 뿌듯했다. 그런 어느 날 할머니에게 위탁부모 심사 결과가 나왔다. 할머니, 편지 왔어요. 준호가 편지를 들고 뛰어왔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어떻게 나왔을까? 준호도 긴장하며 할머니 옆에 서 있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어내려 가다가 얼굴이 밝아졌다. 준호야, 됐어. 위탁부모 자격을 받았어. 정말요? 정말요? 그래, 정말이야. 준호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이제 진짜로 가족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할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도 고마워. 준호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졌어. 그때 마침 준호의 아버지가 식당에 들어왔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둘 다 너무 밝네요. 아빠, 할머니가 위탁부모 자격을 받으셨어요.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제 준호를 법적으로도 보호할 수 있게 됐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이제 걱정 없이 함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 준호야, 이제 정말 할머니와 계속 살 거야? 네. 아빠, 하지만 아빠도 자주 와주세요. 물론이지. 아빠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 할머니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마음을 읽었다. 준호 아버지, 준호는 준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제가 준호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지 아버지를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 준호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저는 할머니 역할을 할 테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해주세요. 아버지는 할머니의 말에 감동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부족한 아버지지만 부족하지 않아요. 준호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축하 식사를 했다. 할머니가 특별히 갈비찜을 만들어 주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빠도 드세요. 할머니가 정말 요리 잘하세요. 정말 맛있네요. 준호가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냈구나. 아버지는 할머니의 음식을 먹으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할머니, 제가 뭔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괜찮아요. 준호가 잘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데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가끔 식당 일을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주말에만이라도요. 정말요? 그럼 정말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할머니가 준호의 법적 보호자가 되고 아버지는 주말마다 와서 준호를 만나며 식당 일도 도와주기로 한 것이다. 처음 몇 주는 모든 것이 어색했다. 준호는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할머니는 둘 사이의 어색함을 풀어주려 애썼다. 준호야, 아버지께 학교 이야기 좀 해드려. 아빠, 요즘 수학이 재미있어요. 선생님이 제가 수학을 잘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아빠도 수학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아빠가 가르쳐 줄까? 예. 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시간이 지나면 둘 다 자연스러워질 것이라고 믿었다. 준호 아버지도 김치찌개 만드는 법 배워보시면 어때요? 나중에 집에서 준호에게 해줄 수도 있고요. 정말요?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요일 오후는 요리 시간이 되었다.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요리를 배우고 준호는 옆에서 거들었다. 자, 김치를 이렇게 볶아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김치가 부서져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다. 아빠, 김치가 너무 작게 부서졌어요. 아, 그래? 다음엔 좀 더 조심할게. 할머니는 이런 광경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가족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몇 주가 지나자 아버지의 요리 실력도 늘었다. 할머니, 아빠가 어제 저녁에 김치볶음밥 해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아버지가 요리를 잘 배우셨나 보네. 네, 할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버지도 자신감이 생겼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는 제가 된장찌개에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좋아요. 된장찌개는 김치찌개보다 쉬워요. 이런 식으로 토요일은 요리 시간, 일요일은 가족 나들이 시간이 되었다. 처음에는 시장 안에서만 돌아다녔지만 점차 범위를 넓혀갔다. 오늘은 공원에 가볼까? 좋아요. 저 공원 오랫동안 못 가봤어요. 군산의 월명공원은 준호가 어릴 때 어머니와 자주 갔던 곳이었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라 처음에는 가기 힘들었지만 할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가니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준호야, 엄마 생각나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도 저희가 행복한 모습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준호의 말에 감동했다.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성숙해졌다고 느꼈다. 맞아, 준호야.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공원에서 세 사람은 함께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고 아버지는 준호 어머니와의 추억을 조심스럽게 나눴다.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참 예뻤겠어요. 그럼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이 동네에서 제일 예뻤다고 소문났었어. 정말요? 그럼 거짓말 아니야.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알아가게 되었다. 한편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준호의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왔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선생님을 반갑게 맞이했다. 준호가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좀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행이네요. 준호가 학교에서는 어때요? 성적도 많이 올랐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뭔가 안정감을 찾은 것 같아요. 준호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뿌듯했다. 선생님, 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와 아빠가 모두 저를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래. 준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선생님도 기뻐. 선생님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더욱 든든해졌다. 준호야, 학교에서도 내가 잘하고 있다니 할머니가 정말 기뻐.
네, 할머니. 저도 정말 기뻐요. 그런데 며칠 후 조금 복잡한 상황이 생겼다. 할머니의 아들 영수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엄마, 나야. 영수는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왔다. 하지만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다. 영수야, 왜 왔니? 엄마, 들었어. 남의 애를 입양했다며? 영수는 준호를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입양이 아니라 위탁이야. 그리고 남의 애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야. 엄마, 친아들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남의 애는 뭘 챙겨?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영수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뭐가 안 돼? 내가 엄마 친아들 아니야? 준호는 이런 상황이 불편해서 자리를 피하려 했다. 준호야, 어디 가니? 여기 있어. 할머니가 준호를 붙잡았다. 영수야, 준호는 잘못이 없어. 내가 화낼 사람은 엄마지. 이 아이가 아니야. 엄마가 나보다 저 애를 더 아끼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영수야, 엄마는 너희 둘 다 소중해. 영수는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미안해, 꼬마야. 삼촌이 너무 심하게 말했네. 준호는 당황했다. 괜찮아요. 너 이름이 준호라고? 나는 영수 삼촌이야.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다. 영수야, 갑자기 왜? 엄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이 아이라도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정말? 응. 그리고 내가 엄마를 제대로 못 챙겨드리는 건 사실이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도와드리면 좋겠어. 준호는 영수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다. 삼촌, 저 할머니 정말 잘 모실게요. 그래, 부탁한다. 영수는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준호와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야, 학교는 어때? 좋아요. 공부도 재미있고 친구들도 좋아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어야지. 네, 삼촌. 할머니는 아들이 준호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영수야,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네요. 그날 밤 영수가 돌아간 후 할머니와 준호는 대화를 나눴다. 준호야, 영수 삼촌 어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괜찮았어요. 삼촌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래. 나중에는 더 친해질 수 있을 거야. 네, 할머니. 봄이 찾아왔다. 시장 골목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김치찌개 집 앞에는 할머니가 심은 작은 화분들이 파릇파릇 새싹을 들었다. 준호가 할머니와 함께 지낸 지 벌써 3달이 흘렀다. 그날도 어김없이 준호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식당으로 달려왔다. 이제는 완전히 일상이 된 풍경이었다. 식당 문을 열며 들어서는 준호의 얼굴은 환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준호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 보여드릴게요. 준호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에는 작은 식당과 할머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어머, 이게 뭐야? 우리 식당이네. 네, 선생님이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하셔서 할머니랑 저랑 그렸어요. 할머니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림 속 할머니와 준호는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참 잘 그렸네. 우리 준호가 이거 식당에 붙여놓자. 정말요? 그럼 우리 가족 그림인데 당연히 붙여놔야지. 할머니는 그림을 식당 벽면에 정성스럽게 붙였다. 그러자 식당 분위기가 한결 밝아 보였다. 할머니, 오늘도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준호야.
그런데 오늘은 숙제부터 하자. 공부가 우선이야. 준호는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펼쳤다. 할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틈틈이 준호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할머니, 이 수학 문제 좀 어려워요. 어디 보자. 아이고, 할머니는 이런 거 잘 모르겠네.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할머니는 준호가 혼자 끙끙거리며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웠다. 자신이 더 도와주고 싶었지만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분자 씨,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단골 손님인 박 씨였다. 그는 구석에서 공부하고 있는 준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준호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준호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준호야, 뭔 공부해? 수학이요. 그런데 좀 어려워요.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 옆으로 갔다. 어디 보자. 아, 이거 분수 계산이구나. 아저씨가 설명해 줄까? 정말요? 그럼. 아저씨, 옛날에 수학 좀 했거든. 박 씨는 준호에게 차근차근 수학 문제를 설명해 주었다. 준호는 금세 이해했고 문제를 술술 풀어나갔다. 와, 이해했어요. 감사해요, 아저씨. 별거 아니야.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보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박 씨, 정말 고맙네요. 뭐려. 우리 시장 식구끼리 서로 도와야죠. 이처럼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씩 준호의 학습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약국 아저씨는 과학을, 문구점 아주머니는 국어를, 구두 수선점 할아버지는 사회를 가르쳐 주었다. 할머니, 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계시고, 여기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고, 할머니는 준호의 말에 웃음이 났다. 맞아, 준호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준호와 할머니의 관계를 좋게 보는 것은 아니었다. 가끔 시장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저 할머니 남의 애를 왜 저렇게 키워?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냐?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나중에 재산 문제로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친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는 세상에 남의 애까지 키운다고. 이런 소리가 할머니 귀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할머니, 혹시 저 때문에 안 좋은 소리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니? 학교에서 친구가 그러는데 어떤 아주머니들이 할머니 얘기를 하더래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할머니가 상처받으실까봐. 할머니는 괜찮아. 대신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야.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저를 진짜로 사랑해주신다는 걸 알거든요. 할머니는 준호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준호야. 할머니도 너를 진짜로 사랑해. 그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할머니! 준호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도와드리던 중이었다. 준호는 갑자기 할머니가 주저앉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준호야, 119에 전화해.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준호는 할머니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할머니,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괜찮으실 거예요. 준호야,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다. 구급차에서 할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가는 동안 준호는 처음으로 할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할머니가 없으면 나는 또 혼자가 되는 거야? 그럴 수는 없어. 할머니,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병원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응급실로 들어갔다. 준호는 응급실 앞에서 기다려야 했다. 준호야, 준호 아버지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다. 시장 사람들이 연락해 준 것이었다. 아빠, 준호는 아버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떻게 하죠? 괜찮아. 준호야. 할머니는 강한 분이야. 분명 괜찮으실 거야. 아버지는 준호를 안아주며 달래주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준호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정말요? 할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무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몸을 좀 더 아끼셔야 해요. 할머니가 병실로 옮겨진 후 준호는 할머니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 정말 무서웠어요. 미안해. 준호야. 할머니가 너를 놀래켰구나. 할머니, 이제 일은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푹 쉬세요. 고마워. 우리 준호가 정말 의젓하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호야, 할머니가 만약에 말이야, 더 이상 너를 돌볼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도 나이가 많아. 언젠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준호는 울음이 나왔다.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나서서 말했다. 할머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준호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선택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아빠 모두 필요해요. 할머니는 저희 할머니고 아빠는 저희 아빠예요. 둘 다 없으면 안 돼요. 할머니와 아버지는 준호의 말에 감동받았다. 그럼 우리 셋이서 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자. 네. 며칠 후 할머니는 퇴원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할머니를 맞이해 주었다. 분자 씨 괜찮아요? 걱정 많이 했어요. 이제 좀 쉬셔야 해요. 할머니는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에 고마워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납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준호, 그리고 아버지는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이제는 준호가 많이 도와주니까 괜찮을 거예요. 저도 더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도 약속했다. 고마워요. 둘 다. 할머니는 진심으로 고마웠다. 이런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자 식당은 다시 평상시 모습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무슨 상? 모범학생상이요. 선생님이 제가 집에서 할머니를 잘 도와드린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어머, 우리 준호가 상까지 받았네.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잘 키워주셔서요. 뭘? 준호가 착해서 그런 거지. 그날 저녁 아버지도 와서 함께 축하해 주었다. 우리 준호 정말 훌륭하네. 아빠도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아빠. 세 사람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행복해. 준호야, 나도 정말 행복하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할머니, 아빠, 저희가 정말 가족 같아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 할머니는 준호의 말에 울컥했다. 맞아. 준호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그럼 우리 가족 사진 한번 찍을까? 아버지가 제안했다. 좋아요. 찬성. 세 사람은 식당 안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다. 할머니가 가운데 앉고 준호는 왼쪽에, 아버지는 오른쪽에 서서 찍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걸어둬야겠어. 네, 할머니.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일기에 이런 내용을 썼다.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할머니도 건강해지셨고 아빠와도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우리는 비록 일반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다. 이런 가족을 만나게 해준 하늘에 감사하다. 준호와 함께 지낸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었는데 이제는 준호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준호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줄 몰랐다. 준호 아버지도 좋은 분이고 우리 셋이 이런 식으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처음에 준호를 버렸을 때는 정말 후회했다.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준호가 더 행복해진 것 같다. 나 혼자서는 준호에게 이런 사랑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할머니와 함께 준호를 키울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겨울의 추위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따뜻한 봄처럼 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버려진 소년과 외로운 노인, 그리고 실패했던 아버지가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들에게는 서로를 향한 진짜 사랑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할머니와 준호, 그리고 아버지는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김치찌개 집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과 함께 세 사람의 두 번째 삶도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공유해서 함께 토론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